제 남편은 의사입니다. 이 말만 들으시면 다들 아마, 잘 사는 집안이랑 결혼한 여자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저희 신랑은 어릴 적 친모로부터 버림받고 혼자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제 남편 기억으로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어릴 때라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속속들이 남편이 알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눈치는 있으니 부모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가 자기 엄마의 외도 때문이라는 것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다고 해요.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남편이 중학생으로 올라가던 시절 아버지께서 갑상선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고 한 달을 채 못 넘기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엄마였던 사람은 남겨진 아빠의 재산을 거의 모조리 다 상속받았다고 해요. 남편 앞으로 남겨진 건 아빠가 아내 모르게 남겨두었던 통장 하나뿐이었다고 했고요. 엄마란 작자가 그 통장의 존재까지는 몰라서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엄마라는 사람은 남편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는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정말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수준이었어. 엄마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거나 밥을 차려준다거나 그런 거 하나 없었거든. 생각해보면 그때 나를 챙겨줄 것도 아닌데 굳이 한 집에서 왜 같이 살았던 건지 싶어. 뭐 얼마 안 가 짐을 싸들고 도망가 버렸지만 놀랍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안 그러고 같이 있었던 게 이상했으니까. 남편이 2학년을 마칠 무렵 엄마는 남편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짐을 싸들고 사라졌다고 했어요. 형제 하나 없이 3대 독자로 태어났던 남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친가 쪽 사람들이나 외가 쪽 사람들 중 그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홀로 앞가림을 해야 했다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총명한 머리가 아빠를 닮아 공부를 제법 잘했다고 했죠. 우리 아버지가 똑똑하셨어. 중학교 때까지 아빠가 내 공부 직접 가르쳐 주셨고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으니까. 아빠도 내가 늘 자기를 닮아 생각한 게 비슷하다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 엄마는 버리고 갔지 아빠도 없지. 이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야. 18살에. 근데 수능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무너졌다간 내 인생 정말 손 쓸 수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겠다 싶어서 너무 무섭더라고. 당신 똑똑한 거 잘 알지. 내가 고등학교 때 당신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옆에서 공부하는 걸 지겹게 쳐다봤잖아. 당신 덕분에 내 성적도 많이 올랐지 뭐. 그때 여보 나 진짜 귀찮게 따라다녔어. 진짜 처음에는 이상한 애인 줄 알았다니까. 나중에는 정말 집요한 애구나 했지. 그러다가 나중에 얘는 뭘 해도 될 애구나 싶어서 받아준 거야. 팔불출 같지만 우리 남편 인상 참 좋아요. 잘생겼거든요. 고등학교 때 따라다니던 여자친구들도 많았죠. 물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남편은 공부한다며 거들떠도 봐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 핑계를 대며 남편을 저희 집으로 맨날 끌고 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교할 때 당신 기다렸다가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고 졸졸 쫓아다녔잖아. 당신 처음에는 무시하더니 그렇게 한 2주 되니까 짜증내면서도 같이 가셨던 거 기억나? 아유, 당연하지. 당신 정말 집요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진짜 집에 같이 가주기만 하면 나 귀찮게 안 하고 공부하게 놔둬줄 거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약속했잖아. 공부하게 가만히 놔둬준다고. 그때 나는 공부 말고는 할 게 없었어.
학교 친구들 어차피 대학교 가고 나면 다 연락 끊길 인연들이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했거든. 처음에는 남편도 절대 곁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저랑 같이 집에 가기도 싫어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 같이 가주기만 하면 귀찮게 안 하고 정말 공부만 하게 내버려두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니 그 뒤로는 곧잘 저희 집으로 같이 가주더라고요. 그렇게 꼬박 2년을 저희 집에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죠. 남편 덕분에 제 성적도 많이 올라갔고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남편을 무척 예뻐했어요. 남편도 그러다 보니 차츰차츰 저희 가족에게도 마음을 열었고 나중에는 집안 사정까지도 털어놓았죠. 자초지종을 듣고 난 저희 부모님 눈에 남편이 얼마나 기특해 보였겠어요? 심지어 의대 진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의대 다니던 시절 내내 남편 밥도 해 먹이시고 용돈도 쥐어주며 거의 친아들 대하듯 챙겨주었어요. 남편도 말이 좀 없어서 그렇지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싹싹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까지 전부 예뻐했던 학생이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예뻐하시는 것도 이상할 것 하나 없었죠. 저희 아버지는 남편이 의대를 다니며 행여나 학비 문제로 중도의 의사 되기를 포기할까 걱정되어 경제적으로 도움까지 주며 남편 뒷바라지를 자처했어요. 그 시절쯤 남편과 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죠. 제가 그렇게나 따라다녔던 보람이 있었던 거예요. 의대 과정을 모두 마친 남편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까지 받고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서야 정말 열받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도 싸운 적 한 번 없이 정말 마냥 행복하기만 하던 저희였거든요. 그런 저희 사이에 불청객이 하나 들이닥친 거죠. 바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던 친모요. 와, 얼마 만에 마음 놓고 쉬는 휴무야. 오늘 영화 되게 재밌었다. 그치?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한 번씩 데이트하자. 좋아. 아, 집에 우유 다 떨어졌는데 우리 저기 마트 들러서 우유 하나만 사서 들어가자. 오래간만에 휴무였던 남편과 동네에서 간단히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던 길, 동네 길목에 있던 마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웬 모르는 중년의 여성분이 남편 이름을 부르더군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 무의식적으로 고개가 돌아갔던 남편은 표정이 이상했어요. 엄마? 하며 어정쩡하게 서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버리고 갔던 친모가 갑자기 돌아왔다고? 하며 중년의 그 여자를 쳐다봤죠. 솔직히 도대체가 어떤 머리로 살면 자기 친자식을 그렇게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버리고 가놓고 뻔뻔하게 돌아오는 건 더더욱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라면 염치 없어서 쪽팔려서라도 절대 못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남편과 저 모두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 이사 한 번 없이 쭉 살아왔거든요. 그 동네에서 산 세월만 거의 30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 터줏대감으로 계시는 할머님, 할아버님들과도 전부 일면식이 있었죠. 남편의 친모가 남편을 찾아온 것도 이상할 건 없었어요. 다만 살던 집은 사라졌으니 동네 토박이로 계신 분들께 물어물어 동네 사람들이면 누구나 한 번씩 꼭 들으는 그 마트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마주치기만 기다리면서요. 그건 둘째치고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이 아무리 어렸어도 부모님 사이가 왜 안 좋았는지 대충은 기억하고 짐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친어머니의 행실 때문이었다고 해요. 남편이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엄마가 집에 없는 날 반, 집에 있는 날 반이었다고 했거든요. 집에 없는 날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나마 집에 있던 날은 열의 아홉 모르는 아저씨들과 함께 있었고요.
진영이 왔니? 여기 엄마 친구야. 인사해. 자기, 저기 내 아들. 나 닮아서 잘생겼지? 모르는 아저씨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녁 시간이 되면 엄마랑 함께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싫고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우리 집에 가자고 꼬드겼을 때 못 이기는 척 순순히 따라와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더군요. 진영아, 엄마 많이 원망했지. 그런데 네가 어릴 때라 기억이 흐릿하고 확실치 않을 거야. 엄마, 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어. 네 아버지 너한테는 잘했는지 몰라도 남편으로서는 꽝이었어. 아니었다고. 네가 아주 어릴 때 네 아빠 생활비도 안 주고 술도 잘 마시고 술만 마시면 눈이 휘가닥 돌아 집에 오면 온갖 물건들 내던져 부수고 내가 거기서 너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지? 나라고 좋아서 너 버리고 갔겠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기억 안 날 거야. 네가 하도 어릴 때 일이니까.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을 믿는 듯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제가 오히려 뭔가 더 이상하다고 느꼈죠. 왜냐하면 남편은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못 대요. 주변에 술 안 받는 사람 한 명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몸 전체가 시뻘개져서 숨도 헐떡거리고 심장도 터질 듯이 뛰는 그런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기 아빠 닮은 거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본인 아버지 취하신 모습은 단 한 번도 못 봤다고 이야기해 줬었어요. 어릴 때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우리 아빠 그때 취한 거 한 번 봤어. 친척들이랑 모였던 것 같은데 명절이나 식당을 가도 아버지는 탄산음료나 물 드셨지 술은 한 잔도 안 드셨어. 어쩌다 한번 외식하셨던 날인 것 같은데 그날 아빠가 회사 사람한테 거의 업혀오다시피 집에 오셨거든. 아버지 완전 얼굴이 빨갛다 못해 검붉고 숨도 엄청 헐떡이시면서 나 정말 어릴 땐데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는 줄 알고 놀라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 내가 아버지 닮아서 술이 안 받나 봐. 세상에, 요즘은 그래도 회사에서 술 강제로 안 권하는 분위기라 다행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을 테니까 아버지 많이 힘드셨겠다. 그래도 그날 회사 사람들 다 놀래서 다시는 아버지한테 술 안 권했겠는데? 맞아. 다음날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소주 3잔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더라. 주변에 있던 회식하던 사람들 다 놀랬대.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회식하더라도 술 취해 오신 적이 없어. 그런 기억을 남편이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남편의 친모가 하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술도 한 잔 못하던 시아버님께서 어떻게 술을 마셨으며 취해서 주폭을 일삼겠어요. 그리고 설령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 이상 도망갈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상한 점 투성이어서 저도 의심이 가는 정도였는데 남편이 끄덕끄덕하며 친모의 손을 꼭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구나. 저는 몰랐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겠어요. 전 정말 어릴 때라 기억이 하나 나지 않네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돌아오셨으니 되었어요. 저 의사된 이야기는 들으셨죠? 이제 제가 모실게요. 아무 걱정 마시고 지금 사시는 거 전부 정리하고 오세요. 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결단에 정말 놀라서 남편을 땡그란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이렇게까지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를 버리고 갔던 친엄마를 데려와 같이 살겠다고?
이렇게까지 친엄마의 정을 그리워하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남편이 나 모르게 친어머니를 지독하게 그리워하면서 숨기고 있기라도 했던 건지 머릿속이 엄청 복잡했어요. 예, 그나저나 너 의사 됐다면서. 그래, 어쩜 그렇게 잘 컸니? 글쎄 너 예전에 지영이 이모 생각나? 엄마 친구 말이야. 아휴, 넌 생각 안 나겠지? 얼마 전에 네 병원서 진료받았다더라고. 글쎄 내 아들인 것 같다고 나한테 연락을 했지 뭐야. 자기가 진료받을 때는 생각이 안 나서 아는 체를 못했는데 약 받고 나오면서 기억이 났다고. 불이 나게 나한테 전화를 했잖아. 글쎄. 덕분에 너 이렇게 잘 큰 것도 알고 찾아왔지 내가. 네 아버지랑은 다르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역시 내가 아들 하나는 잘 낳아놨어. 다 이 어미 덕이 크다. 나 아니었음 네가 태어나기라도 했겠어? 의사가 될 수나 있었겠어? 이렇게 또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효도를 다 하네.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나 봐. 잘 컸다 정말. 잘 컸어. 그래, 병원은 잘 되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시울 붉히며 불쌍하고 가련한 엄마처럼 말씀하시더니 남편이 덥석 모시겠다고 이야기하자마자 잔뜩 신이 난 침모를 보며 뭔가 찜찜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묘하게 탐욕스러운 듯한 분위기가 묻어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한술 더 떠 길바닥 한복판에서 친어머니에게 저를 정식으로 소개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그러셨어요. 소식이 닿았다니 다행이네요. 참, 소개가 늦었죠. 이쪽은 제 아내 될 사람이에요. 곧 결혼식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부모님께서 거의 저를 걷어서 키워주고 지금 의사 만들어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저한테는 귀인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유, 그랬어? 반가워. 내가 갑자기 나타나 놀랐겠네. 나도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되었나 봐. 요즘 들어 그렇게 아들이 자꾸 생각나고 눈에 밟혀서 이렇게 찾아왔네.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고 예쁘게도 생겼네. 축하해. 예,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지금 어디서 살고 계세요?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쯤 되니 생각하기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어리 빠져서 대충 어버버 하며 인사를 하고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여기저기 어디 작은 단칸방 하나 얻어서 살고 있어. 아들까지 버리고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란 재산은 모조리 싹 다 가지고 도망갔으면서 도대체 그 사이에 다 탕진이라도 한 건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작은 단칸방? 사실 사람이 사람 행색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행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 그렇다 보니 왜인지 모르게 수상했어요. 왜 집안에 사고치는 사람 하나씩 있는 집들은 아실 텐데 제 친구 중에는 큰오빠가 그런 사람이라 저도 잘 알거든요. 꼭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온갖 물질적 지원은 다 받아놓고도 그거 전부 말아먹어서 죽을 때까지 집에 손 벌리고 빈대처럼 달라붙어 평생 가족들 단물 빨아먹는 화상으로 살더라고요. 어째 그거랑 상황이 비슷해 보였죠. 잦은 외도에 친자식까지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친모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니.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저는 남편이 친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혼자서 엄청 심각해져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이렇게라도 찾아와서 만나니 무척 반가워요.
지금 어디 안 좋은 데서 살고 계신 건 아니죠? 얼른 정리하세요.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고 집에서 쓰시던 거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전부 그냥 버리고 오세요. 제가 집 다시 구해서 좋은 것들로 채워드릴게요. 여기 제 연락처요. 오늘은 늦었으니 얼른 들어가시고요. 남편은 무척 살갑고 반갑다는 듯 친모 핸드폰에 자기 연락처까지 저장해드리고 헤어졌어요. 저는 친모가 멀어지자마자 남편에게 되물었죠. 당신 방금 한 말들 진심이야? 당신 버리고 갔던 생모 이제라도 모시고 살겠다고? 당신 나한테 당신 아버님에 대해 했던 말들만 들어봐도 지금 저거 거짓말이잖아. 아버님이 당신 손끝 하나 때린 적 없으시다며. 술 입에도 못 대셨다고 했잖아. 그런데 남편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알아. 나도 저 여자 말 하나도 안 믿어. 아무리 어렸어도 내 기억들은 정확해. 그리고 사실 여태껏 당신한테도 말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아빠가 암 선고 받으시고 나서 나한테 남겨준 편지가 있었어. 언젠간 이런 일이 생길 줄 아셨던 거겠지. 난 지금이라도 돌아가신 우리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날 낳아놓고 무책임하게 방임한 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두고 봐. 저 사람 머지않아 본색 드러날 테니까 조금만 나 믿고 기다려줘.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남편은 제게도 아직 말 못한 일들이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듯 했죠. 그런데 정말로 남편이 말한 대로 친모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번에는 아주 적나라했죠. 다시 저희 동네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아니라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얘 며느라가 나 기억하지? 나야 나 친영이 엄마, 네 예비씨 엄마. 어머, 어쩐 일로 또 오셨어요? 오늘 진영 씨는 많이 늦는데 연락하고 오시지. 늦으면 한도 끝도 없이 늦어서 많이 기다리셔야 할 텐데요. 아니, 오늘은 우리 아들 말고 며느리 될 사람이랑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지. 묘하게 아들과 함께 있을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당연히 제가 아랫사람이라는 듯 기세가 등등하고 고압적인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시려나 싶어 친모를 카페로 모시고 갔는데 제가 느낀 게 잘못 느낀 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바로 의자 뒤에 등부터 딱 기대시더니 나는 따뜻한 라떼라고 자연스레 주문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어도 어제 그런 말을 했겠지 하는 마음에 예비시모가 어디까지 하나 싶어 저도 고분고분 따라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시 어머니는 커피 한 모금 하시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알지? 우리 친형이 나 닮아 머리 좋은 거. 제 아빠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힘쓰는 것밖에 없었어. 그래, 우리 아들이랑은 언제부터 알았어? 진영 씨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때부터 저랑 같이 키우다시피 해주셨고요. 진영 씨 덕분에 저도 공부 도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거 고맙다고 진영 씨 대학교 학비도 대주고 그러다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고맙다는 말이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자기가 버리고 간 아들을 우리 부모님이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건사해 주었는데 말이에요. 당연 친모가 찾아올 줄도 몰랐고 저희 집이 의사 직업을 대단히 중하게 생각해 남편 덕 볼 생각으로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사람이 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감사 인사가 나와야 하는데 예비시모는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열쇠 3개 같은 소리를 하며 더한 걸 요구하기 시작했죠. 아, 그래? 아이고, 어떤 집 자식이랑 결혼하는 건가 했는데 그래도 아주 없는 집안은 아닌가 보네. 예, 그래도 알지? 모르려나?
원래 의사랑 결혼하려면 열쇠 3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집, 건물, 자동차 요거 3가지는 며느리 쪽에서 준비해야 할 수 있는 거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열쇠 3개라니 그게 언제적 말인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제일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공무원 교사거든요. 예비시모는 아직도 지금이 70년대, 80년대인 줄 아는 것 같았고 드디어 남편이 말했던 이 여자의 본색이 이제야 드러내는구나. 역시 듣던 대로구나 싶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신나서 막 떠들어대는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없어 보이고 천박해 보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절로 실감하고 있었죠. 혹시나 열쇠 3개 해줄 깜냥 안 될 것 같으면 네, 진영이 결혼을 뜯어말릴 생각이었는데 다행이네. 근데 나라고 옛날 시어미들처럼 며느리인 너보고 나 모시라고 할 생각 없어. 진영이가 아무래도 내 집 구해줄 생각인가 본데 차 하나값 대신 그 집에 가구 네가 혼수로 해오는 걸로 하자. 그럼 자동차 하나 정도 값은 뺄게. 집이랑 병원 낼 만한 건물 요 2개는 준비할 수 있겠지? 그거 안 되면 결혼 다시 생각하고 난 허락 못하니까. 참나 자기가 뭔데 허락을 한다 만다는지. 남편 의도도 모른 채 그저 남편이 자기 모시고 산다고 했더니 자식 버리고 갔던 죄는 까맣게 잊은 듯 했어요. 그리고 애초에 신혼집은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했었어요. 노후에 쓸까 하고 모아둔 적금이었는데 그래도 자식 같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서 살라고 적금을 깨서 마련해 주시기로 한 거였거든요.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 안 그래도 신혼집은 마련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건물은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요. 그 말씀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 얘 꼬레치 파나? 그거 하나 해준다고 기고만장한 건 아니지. 너 아직 열쇠 1개야. 그것밖에 못 가지고 온다면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우리 아들이 자그마치 의사야 의사. 너 말고도 선볼 여자들 줄을 선다고. 안 되겠다. 내가 원래는 열쇠 2개만 받으려고 했는데 너 말하는 꼴이 너무 괘씸해서 3개 다 받아야겠어. 3개 다 안 가지고 오면 이 결혼은 찬성 못하니 그렇게 알아. 내 아들이야.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아들. 진혁이한테 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내 말에 다 넘어오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너 그날 봤지? 보자마자 이 엄마 손 꼭 잡으면서 울먹거리던 거. 내가 이런 소리 했다고 행여나 친영이한테 허튼 소리 했다만 봐. 그럼 친영이가 누구 말을 믿겠니? 남이 너겠니? 당연히 이 엄마겠지. 별말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 온갖 열불을 내고는 제가 반박할 틈도 없이 제 할 말만 하시고는 횡하니 떠나시는 예비시모를 보고 있으니 진짜로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이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했어요. 당신 친엄마 오늘 나한테 열쇠 3개 받아야겠대. 거기다 본인 집 당신이 해줄 것 같은데 거기 가구를 내가 해오라시더라. 혼수 대신에 이미 열쇠 3개도 받겠다고 하셔놓고 내가 신혼집 우리 집에서 해주기로 했다는데 고작 그거라고 하시면서 나머지도 다 해오라시대. 그리고 이거 잃으면 당신 결혼 반대할 거래. 그럼 당신이 자기 말은 무조건 듣는다고 나보고 머리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 내 그럴 줄 알았어. 고등학교 때 나 버리고 간 거 그거 왜인지 나는 알아. 학비 때문이었을 거야. 의대 진학 생각하고 있는 거 담임선생님이 엄마한테 말하고 나서 얼마 안 가 도망간 거였거든. 아마 나한테 돈이 많이 들어갈 거란 걸 그때 알았겠지. 시기상으로 그래. 참 부끄럽다. 그런 사람이 우리 엄마라니. 당신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욕받네.
조금만 기다려줘. 그 사람이 사는 집 전부 정리하고 가구도 버리고 올 때까지만. 남편은 세상 씁쓸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예비 시모가 사는 집 정리하고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고요. 기다리는 동안 예비 시모는 몇 번이나 제게 연락했어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자기 아들에게는 연락 한 통 없이 왜 제게만 그렇게 연락을 하대요? 저는 남편 말을 따라 그런 시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전화는 웬만하면 받지 않았죠. 문자가 오면 적당히 받아주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도 전화를 피하니 예비 시모가 문자로 해코지하겠다는 비슷한 내용을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본인도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명목인지 모르겠지만요. 집 가구에 이어 돈까지 뜯어내려고 하는데 정말 인간 말종도 그런 인간 말종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이제 정말로 신혼집을 구해야 할 때가 왔어요. 우리 부부는 평생을 나고 자라왔던 동네를 떠나 처음으로 다른 지역의 삶의 터전을 잡아보기로 했죠. 신혼집까지 무사히 구하고 이제는 식만 앞두고 있던 찰나에 드디어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진영아, 나 이제 살던 곳 전부 정리했다. 오늘 가면 되니? 살던 집 전부 정리했다는 거였죠. 남편을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그간 갈아왔던 복수의 칼날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예, 엄마. 그럼 지금 바로 주소 찍어드릴게요. 저희 신혼집인데 일단 여기서 봬요. 도착한 시모는 눈을 부라리며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어디 한번 얼마나 좋은 신혼집을 얻어줬는지 한번 봐보자 하는 듯 저를 벼르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그도 그럴 것이 돈을 내놓으라는 문자 이후로 제가 연락을 전부 다 씹고 있었거든요. 시모는 사는 곳을 정리했다더니 짐 하나 없이 정말 맨몸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유, 그 모습을 보니 기도 안 찼어요. 시모는 의사 아들 둔 엄마 될 생각에 잔뜩 설레어 보였고요. 필요한 가구나 옷까지는 새로 사면 되지 않겠느냐던 남편의 말에 전에 살던 집에 있던 것들은 진짜 죄다 버리고 온 모양이었죠. 그런 시모를 쓱 한번 훑어보던 남편이 식탁에 앉아 서류 몇 개를 꺼냈어요. 자, 이건 우리 아버지 유언장. 그리고 이건 이 사람 부모님께서 저 걷어 먹여주고 키워주시면서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에요. 남편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언장이 있는 건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건 둘째치고 우리 부모님이 남편에게 쓴 비용들을 전부 모으고 있는 줄도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남편이 혹시나 해서 부모님께 받아 모아온 기록들이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람 하나는 잘 봤죠. 언젠가는 이런 날이 다가올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암 말기 선고받으셨을 때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다 돌아가신 줄 알았죠. 당신 남편 그렇게 마지막까지 암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시는 동안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당신, 당연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지 자식도 버리고 재산 전부 들고 도망갈 거라 예상하셨던 거야. 나중엔 뻔뻔하게 찾아올 것도 알고 계셨나 봐요. 남편이 건네준 유언장의 내용은 희한했어요. 단순히 재산을 누군가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재산의 60%는 아내에게 넘기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을 계속해서 책임지고 양육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그 조건을 어길 경우 아내 몫으로 남긴 재산까지 전부 아들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유언장을 어떻게 받았나 했더니 시어머니 모르게 남편 몫으로 남겨둔 적금 통장이 있었죠. 그 은행에 부탁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은행에 통장을 찾으러 갔을 때 유언장도 함께 전달받았던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얼마나 골머리를 앓으셨을지 보기만 해도 안타까웠죠.
혹시나 남편에게 재산을 모두 남긴다고 유언했다가 교활한 시모가 유언장을 알게 되면 자기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걱정이 많으셨던 거죠. 애초에 아내에게 많은 재산을 남긴 것처럼 유언장을 적어두고 그런 조건을 걸어두어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예비 시어머니가 외도하며 아이를 버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경우 이를 증명하기도 쉬우니 지금처럼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다시 나타났을 때는 고소까지도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었죠. 이런 것까지 전부 생각해두고 만든 유언장 같았어요.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참 못할 짓 많이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유언장 남기시면서 엄마한테는 한 번을 안 보여줬겠지. 보여요? 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엄마에게 남는 재산은 단 1원도 없다는 거. 그런데 엄마 정말 깡그리 긁어 모아 도망갔잖아. 근데 다 어쨌어요? 그 돈으로 뭘 했길래 이런 몰골로 다시 돌아왔어?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했어요. 자기도 몰랐던 남편의 유언장에 일단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만나 열쇠 3개의 이야기를 하며 유세 떨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도 그럴만했어요. 자기를 모시겠다며 깍듯하고 살갑게 굴던 아들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나타나 유언장을 들이미니 저 같아도 무서웠을 거예요. 친영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니야. 네가 어려서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네 아빠한테 네 아빠가 얼마나 난폭하고 무섭고 카탁하면 손을 올리던 사람이었는데 네가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하는 거야. 네 얼굴만 봐도 그 인간이 생각나서 널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나도 일단 살아야지. 안 그랬다가 너까지 미워하게 될 것 같아서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는데. 그래요? 내가 아빠 닮아 머리가 좀 좋은데 기억력도 좋거든. 엄마는 몰랐나 보네. 우리 아버지 술 한 모금 입에 못 대는 체질이란 거 제가 누구 닮았겠어요? 그래요.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계산을 좀 해볼까 하는데 그건 이 사람 부모님께서 저 거둬서 키워주시면서 지원해 주셨던 비용이 꽤 돼요. 대학 등록금, 생활비 목록 정리한 거예요. 장인 장모님께도 벌써 이야기했어. 이 비용들 전부 엄마가 이제라도 돌아오셨으니 청구하겠다고 하시더라고. 여기 총 금액 보여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와, 애 하나 키우는데 정말 많이 들어가네. 엄마, 어때? 갚을 수 있겠어요? 옆에서 저는 말 한마디 없이 남편만 보고 있는데 저도 무서워서 얼어붙겠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냉정하고 차가운 얼굴로 금액만을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쥐뿔 남은 게 하나도 없으니 받아낼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걸요. 예비 시모는 순진하다면 순진한 거고 뻔뻔하다면 뻔뻔했어요. 버리고 간 아들 덕볼 생각에 물불 안 가리고 자기 살던 집이며 짐들 전부 버리고 왔는데 아들이 실은 자기를 모실 생각이 없었던 걸 깨달은 순간 맞닥뜨린 거죠. 이제 오갈곳 하나 없게 된 처지라는 게 실감났는지 갑자기 양심 고백을 술술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비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예, 찬영아. 엄마가 그럴 만한 돈이 어딨어. 애초에 네가 의대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그래서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데. 의대 간다고만 안 했어도 내가 최소한 너 먹여 살릴 건 하려고 했어. 아버지 죽고 없는 형편에 의대라니 그게 말이나 됐니?
네가 철이 없었던 게 내 탓은 아니잖아. 내가 의사하라고 그랬니? 의사 되고 싶다고 한 건 넌데 왜 그 비용을 내가? 그리고 그 부모님 보고 너 맡아달라고 내가 부탁했어? 아, 자기들이 그런 건데 왜 이래 갑자기? 예비 시모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로 자기 아들이 의대라도 가게 되면 나갈 돈이 많아지니 그게 겁이 났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온갖 재산을 싸들고 도망쳐 자취를 감춰버린 게 맞았죠. 어머니, 정말로 진영 씨가 의대 가게 되면 나갈 돈 많아서 버리고 간 게 맞았네요. 진영 씨는 추측만 하고 있었는데 참 사람이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시고 아들 끔찍이 여기시는 것처럼 구시더니 이렇게 아들 가슴에 대못 박으시네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을 수도 있군요. 남편이 불쌍했어요. 지레짐작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친모에게 버림받았겠거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예비 시모가 그걸 사실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버렸으니까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한마디 안 한 꼴을 못 베기겠더라고요. 얘 며느라, 친형이 이놈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니 네가 말해봐. 너희 집 부모가 우리 집 애를 좋다고 먹여 살려놓고 그 비용을 왜 이제 와서 내가 갚아야 하는 건지 말도 안 되잖아. 가만히 있지만 말고 얘기 좀 해보라고. 아니 엄마, 나 의사 만드는 데는 한 푼도 기여 안 해놓고 지금 제 덕 보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산이 안 맞지 계산이. 난 당연히 엄마가 그동안 빚지신 거 전부 갚고 와서 같이 사신다는 줄 알았는데 난 엄마가 그 정도 양심은 염치는 있으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이면 저는 못 모셔요. 아들, 그게 무슨 말이니? 나랑 같이 안 살겠다고? 내가 네 친엄마야? 너 배 아파 난 생모라고. 너 때문에 다 버리고 왔는데 네가 못 모신다고 하면 지금 나는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니? 얘한테 열쇠 3개 해오라 하셨다면서요? 그럼 저 의사 되는데 기여하는 거라곤 낳아준 것밖에 없는 엄마는 뭐 해주실 건데요? 예비 시모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 같자 눈에 핏발을 세워가며 아글아글 그렇게나 질렀어요. 그러나 남편은 정말 미동 하나 없었죠. 쟤랑 나랑 같니? 너랑 난 천륜이야. 천륜을 네가 그렇게 끊으려 들어? 그럼 엄마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랑 마음대로 영 끊어도 돼. 엄마는 그렇게 천륜 끊어내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왜? 그러자 예비 시모는 잔뜩 열이 받았는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미쳐서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가족들에 대한 저주를 퍼부으며 길길이 날뛰었죠. 뭐 임신도 못할 거라는 둥 저희 부모님은 얼마 못 사실 거라는 둥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내뱉은 것들이 전부 업보가 되어 자기한테 돌아올 텐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순간도 결국 자기 자식 버리고 도망쳤던 것에 대한 업보인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더라고요. 2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똑똑히 알려주려고 오늘 이 자리 만든 거예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었으면 이런 꼴 안 당했지. 평생 외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속 썩여 결국은 암으로 세상 떠나게 만들더니 본인은 여태껏 잘만 살고 있었던 거잖아. 어차피 더 이상 남은 것도 없는 당신한테 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그렇지만 한 번만 나나 이 사람, 아니 이 동네에 나타나면 그때는 정식으로 고소할 거야. 뭐 고소? 너 지금 이 엄마를 고소하겠다는 거냐? 아유 어떻게 그런 짓을. 증거도 차고 넘쳐 못할 것도 없지. 유언장으로 아버지 재산 마음대로 훔쳐간 것부터 해서 이 양육 비용까지 전부 다 뱉어내게 만들 거야. 뱉어낼 형편이 안 되면 뭐 감옥행이시겠죠.
그 연세에 감옥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하는 말들 허투루 듣지 말아요. 제 자식은 쓰레기처럼 갖다 버려놓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 좋다고 떠나서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그동안 놀 만큼 놀았을 거 아니야. 거기까지예요. 내가 이뤄낸 것들에 엄마는 숟가락 하나 못 얹어. 이건 내가 우리 아내랑 장인 장모님 덕으로 이뤄낸 것들이고 은혜 갚아야 할 사람들한테만 갚는 거니까. 눈독 들이지 마. 나가요 이제. 콩밥 먹고 싶으면 또 나타나요. 그날로 신고할 거니까. 남편은 그 말의 끝으로 시모를 집 밖으로 끌어냈어요. 예비 시모는 정말 큰일 났다 싶었던 건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빌어댔어요. 진영아, 진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 이제 정말 남은 게 없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할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같이 살게만 해주렴.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하마. 너 어릴 때 못해줬던 것들 이제라도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남편은 차가운 얼굴로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바로 고소 진행해버릴 거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쫓아내버리거나 처음부터 협박해버리지 라는 생각이요.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홀로 남겨져 자기 주변에 남은 것 하나 없던 시절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그 사람에게도 느껴보게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당장에 먹고 사는 삶이 위협받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잘 잊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돈에 눈이 멀어 염치불구하고 엉겨붙은 사람은 돈으로 겁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대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거잖아. 염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상식이 통하지 않아. 대화도 당연히 안 되지. 지독하게 피 빨아먹는 거머리랑 다를 바 없어. 그런 사람들은 빼먹긴커녕 자기 주머니 속 돈이 털리게 생겼다는 두려움을 줘야 제대로 쫓아낼 수 있거든. 그뿐이야. 까딱 잘못했다간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누가 미쳤다고 다시 얼굴을 비추고 빈대처럼 들러붙을 생각을 하겠어. 남 덕 보는 건 좋아도 내 손해 보는 건 죽어도 못 참는 사람들. 그 심리를 이용한 것뿐이야. 당신 정말 마음 하나도 안 아파?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마음이 아플려면 정이 있어야 아프지. 어릴 적부터 나 아버지 손에 자라다시피 컸어. 엄마 정이고 엄마 밥상이고 따뜻하게 받아본 적 없어. 아빠 없을 때는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 아빠 있을 때만 나한테 잘해주는 척했던 게 전부인 사람. 나한테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아플 가슴이 어디 있겠어? 나한테 부모님은 당신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뿐이야. 이제 우리 앞길 가로막는 방해물은 없을 거야. 그동안 고생했어. 나 믿어줘서 고맙고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고마워. 다행히 그 뒤로 시모는 정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 어디서 또 허름한 단칸방 하나 구해 볼품없이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핏덩이 같은 자식 버리고 배우자로서의 도리도 저버렸던 사람의 말로라고 생각하면 이제 와서 벌 받는구나 생각해요. 남편과 저는 결혼식도 무사히 마쳤고요.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 잘하고 있어요. 노후 생각하시며 들어두었던 적금까지 깨주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더 좋은 집을 구해 이사시켜드렸답니다. 우리 부모님 일사 덕볼 생각 하나 없이 정말 자기 자식 같아서 챙겨줬던 건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효도할 줄은 몰랐다며 눈시울 붉히곤 하세요. 딸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은 이제 아들도 둔 것 같다 좋아하시고는 자꾸만 우리 아들 왔냐며 저보다 더 예뻐하십니다.
잠깐 정말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 했지만 다행히 잘 마무리되어 현재 저희 부부는 어떤 걸림돌도 없이 매일매일 일상을 평온하게 잘 살아내고 있답니다. 마음 편하게 2세 계획 중에 있고요. 남편은 자기가 받지 못했던 사랑까지 태어나는 아이에게 주고 싶다며 잔뜩 기대 중이랍니다. 이렇게 어디엔가 사연을 적어본 적이 없어서 많이 떨리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현실에서 권선징악은 잘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끔 권선징악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속이 다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기분이더라고요. 저와 같은 분들 계실 것 같아 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고 싶은 마음이었으니 부디 재밌게 들어주시고 스트레스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장마철이 한창인데 다들 빗길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